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제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. 자, 과반 득표자가 나와서 단판 승부가 될지 결선 투표가 될지 관심사입니다. 예를 들어 결선 투표로 가면 친한계가 캐스팅 보터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. 자, 이제 지금은 적극 결집하지 않았지만 결선으로 갈 경우에 친한계 선택에 따라 당락이 갈릴 수 있다. 이럴 경우에는 이 김문수 후보가 더 유리해질 거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장동혁 후보와 이제 조경태 후보가 이제 극단을 달리면서 마지막 TV 토론에서 서로 탈당하라 이렇게 날카롭게 대립했는데 친한계 신지어 전 의원은 친한계가 결집하면 조경태 후보 선전할 수 있고 혹여 김문수, 장동혁 두 사람이 결선에 가면 아무래도 덜 미운 사람을 찍을 거다. 덜 미운 사람이 김문수 후보겠죠. 자, 김 후보는 겉으로나마 한 전 대표까지 함께 안고 가야 된다고 했지만 장 후보는 알아서 나가라고 하니까 김 후보 쪽으로 좀 더 갈 것 같다. 이렇게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런데 정치구단 박지원 의원은 김문수, 장동혁 두 사람 중에 하나가 당대표 되면 국민의힘 100% 분당할 것이다. 또 점괘를 내놨습니다. 근데 이제 100%라고 했습니다. 분당. 자, 한동훈의 모 인사를 만났다고 합니다. 장동혁이 되면 자기들 탈당한다. 그러면서 또 근거까지 제시를 했습니다. 오늘 국힘 전당대 결과가 어떻게 될지 또 분당 가능성이 있는지 요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평론가님. 예. 뭐라고 딱 제가 또 말씀드리기는 어렵잖아요. 근데 추이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어찌됐건 여론조사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김문수 후보가 뭐 1등인 속에서 최근 들어서 장동혁 후보가 뭐 이제 상당히 위협적으로 부상하는 그래서 약간 뒤집어진 결과도 나오는 이제 그런 정도고 이 두 사람이 다른 후보들하고의 또 약간 격차가 좀 있어요.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일반 이제 유권자까지 포함하게 되면 뭐 조경태 후보도 상당히 좋게 나오는데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는 그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으로 여론조사 나오는 것을 기준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. 그럼 이제 1위 뭐 1, 2위가 김문수, 장동혁이 된다고 했을 때 두 사람이 이제 본선을 이제 치르게 될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한동훈계가 이제 만약에 장동혁이 되면 자기네들이 탈당한다 그렇게 얘기는 좀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 배짱이 있을까요? 저는 그럴 배짱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. 그러니까 한동훈은 배짱이 없다. 예, 그러니까 뭐 그런 험난한 길을 걸어본 적이 없는 인물이잖아요. 예. 그리고 뭐 제3지대 나와가지고 성공할 확률이 이준석 뭐 지금 대표처럼 확실한 자기 지지층이 있는 경우에도 쉽지 않은데 또 다른 제3당을 만들어가지고 뭐 국민의힘을 뭐 압도하겠다? 그건 쉽지 않다 하는 거 본인도 알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그런 걸 이제 탈당까지 염두에 뒀으면 본인이 이번에 나왔어야 되는 거죠. 예,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거는 가능성 없는 얘기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예, 김두수 원장님. 저도 이제 여기 뭐 결과는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결선은 갈 것 같고. 결선. 네. 네. 또 결선을 가면 지금 현재 이 흐름상 보면 어쨌든 상당히 김문수 후보가 의외로 이게 도움이 된다. 즉 친한계 같은 경우에 오히려 장동혁보다는 김문수를 보고 상당히 참 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. 보니까 노익장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정말 말년에 인생이 확 피는 이런 뭐 대선 후보까지 되고 당 대표까지 되고 참 인생은 참 묘합니다. 그래서 인생은 즐겁는지 아름다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김문수 후보가 한국 정치에 새로운 뭔가를 보여주는 그런 모델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. 뉴 노멀. 예, 문제는 이제 저는 국민의힘이 그렇다고 해서 뭐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새로운 그러니까 소위 수권 가능한 정당으로 올라가느냐 전혀 천만에입니다. 그러니까 날짜는 받아져 있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국민들로부터 심판받는 게 내년 6월 3일 그때까지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
그리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분당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는 다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일 것 같고요.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하지 않은 이유는 그 이유를 보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뭐 분당 이런 문제는 아닐 거다. 그 이후에 이제 한국 정치가 좀 다양한 변화의 가능성, 즉 흔히 말하는 보수의 정계 개편 같은 게 가능성이 높아질 거고 그 가능성을 배태하는 전당대회로 이번 전당대회가 마감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, 하은기 아니 그 분당은 제가 봤을 때는 조건이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. 보통 분당이 가능하려면은 유력한 대권 주자 혹은 뭐 유력하진 않더라도 아까 전에 평론가님 잘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정 수준, 일정 규모 이상의 독립적 지지 기반을 들고 있는 정치적 지도자가 그 지도자를 따라갔을 때 뭐 공천도 주고 국회의원도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세력이 있어야 분당이 되는 거잖아요.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는 그런 사람이 사실상 없잖아요. 한동훈 계라고 하지만 한동훈은 그런 위치에 있지 않거든요. 지금 한동훈 따라가면은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나요? 영남에서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분당은 안 될 것 같고. 근데 박지원 의원은 왜 100% 분당된다라고 모 인사를 만났다 한동훈계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까요? 그러니까 정치구단 박지원 의원님께서는 원래 좀 지르시잖아요. 그러니까 뭐 상대방 당 자중질환하게 하고 이런 거 원래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조건이 지금은 어려운 것 같아요. 분당하기에는. 그리고 사실 이 전당대회만 놓고 보면은 저는 김문수 후보가 100% 당대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. 장동혁 후보가 좀 묘한 게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잖아요.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으면 장동혁 후보가 당대표가 됐을 때는 친윤들 사이에서도 아마 갈등이 있을 거예요. 초선 의원이잖아요. 사실 초선 의원이 본인의 지지 기반을 들고 당에서 막 휘젓고 다니면 그 친윤들이 그냥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당내 갈등, 내홍이 많이 격화될 문제만 남아 있는 거지. 누가 과감하게 나가서 분당해서 뭐 새로 당을 차리고 이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. 정확히 말하면 이제 초선은 아니고 1.5선이죠. 네. 지난번에 재보궐선거에서 이제 등장을 했기 때문에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? 네. 저는 우선 그 개인평을 좀 하면 장동혁이라는 사람을 보면 요즘 거의 선동가 중에 선동가더라고요. 연설을 그렇게 아주 고성으로 대마고구의 진문명을 보여주는. 한동훈은 왜 이런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삼았는지 모르겠어요. 사람 보는 눈이 없었다는 얘기죠. 이렇게 극단적인 사람이었나? 네. 장동혁 연설하는 거 보시면요, 그냥 피가 끓어요, 피가. 전환기를 또 뭐 공천을 주겠다고 하고 이러고 있고, 그 다음에 김문수 전 후보는 뭐 두루뭉실 작전입니다. 내가 권력만 잡으면 내 진면목을 보여줄게. 지금 뭐냐 두루뭉실 작전이어서. 국힘의 전당대회 보면 정말 한심하게 이럴 데 없고 이 두 사람 제일 유망하다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안철수 의원이 요즘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바른 자세로 나가고 있는데 재밌는 게 말이죠. 이 안철수 의원의 가장 숙적이 누군지 아시죠, 다들? 안철수, 이준석입니다, 이준석. 예. 둘이는 저 멀리서 걸어오면요 피해갑니다. 서로 보기 싫어가지고 이 정도인데 요즘 둘이가 또 아주 화답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토론회 때도 뭐 나는 이준석 들어오게 하겠다. 그거 보고도 이준석부터 박수치고 아유 안철수 내가 존경한다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둘이서 아주 케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도 웃기는 얘기고 조경태 의원이야 워낙 다선에 존재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 딱하게 일대 없는데 저는 박지원 의원의 분당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.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는 뭐 그렇게 굳이 국힘에서 기득권을 누려본 적이 없어요. 사실은 조금 하다가 나와가지고 새로운 세력들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도 좀 보입니다. 위드훈이 해가지고 제가 좀 유심히 보는데 상당히 지지 결속력이 좀 있더라고요. 이런 점도 보이고 장동혁 체제에서 뭐 친한계가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김문수 체제에서도 뭐 국물이 안 남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과연 그러나 문제는 이 국힘 주변의 정치인들은 광야에 나가기를 두려워해요.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광야에 나가서 자기의 정치 철학의 이념을 향해서 고군분투한 사람은 뭐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? 있었던 사람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고 이런 점에서는 저는 한 반반 보는데 어쨌든 이 장동혁이라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저런 사람을 정치인으로 과연 키워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다시 한번 해봅니다. 네, 자, 댓글 의견 많이 주셨는데 자 이번에는 말 많이
박군 후보가 당선될 것 같다. 저도 언뜻 떠오르는 사람은 있습니다. 자, 참 재미나겠다. 지대로 한번 말아먹어 보자. 그러니까 전당대회 누가 되든지 희망이 없다 이런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. 그래도 안철수, 조경태 중 한 명이 본선에 올라가길 바란다 이런 의견. 박지원이 분당되길 바라겠지. 본인 희망사항 아닐까? 자, 장동혁 되면 친한계가 견디겠나? 안 나오고 못 베길 듯, 분당될 듯 이런 의견. 신지호는 한동훈 전 대표 측근이죠. 전대 끝나면 한동훈이 본격 활동 재개한다잖아. 볼만하겠다. 자, 분당 위에 천당 있다. 천당에 군림하는 자가 전한길. 되게 좀 재밌는 댓글 올려주셨습니다. 자,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했잖아요. 그 장동혁 후보가 자기가 이제 그 아까 전한길을 공천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뒤집어 보면 이 장동혁 후보가 이제 친한계의 범주에 있다가 이제 독립을 했잖아요. 그래서 이제 내부의 어떤 평가는 좋게 말하면 유연하고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생각을 자주 바꾸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환기를 공천을 하는데 험지에 보내서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. 근데 장동혁 이 정치인이 성장한 과정을 보면 애초에 정치 입문할 때 제가 알기로는 이제 민주당도 한번 문을 두드린 적이 있다고 알고 있고. 그러니까 유연하잖아요. 예.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그다음에 이제 뭐 친한계 전에 또 뭐 친윤 비슷하다가 친한계에서 했다가 이번 때는 또 뭐냐면 김문수 그 선대 후보의 본부장이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또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정말 어떤 동물에 비유하기 좀 하지만 카멜론 같은 탈색조. 그 자기 환경에 따라 모든 색깔을 바꾸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걸 봐서 참 대단한데 생각보다는 이제 목소리가 좀 다른 분들과 정치 좀 다른 웅변조인데 그게 또 선동력도 있고 그러니까 뭐 영향력은 이제 미칠 게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이제 이런 식 정치가 국민의힘 내에서 정말 당 대표까지 간다 그러면 국민의힘 전체가 위기로 간다는 하나의 징표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 김두수 원장님 계시지만 중도 보수 진영이 저렇게 헤매고 질척거릴 때 그 조그맣게 있는 개혁신당이라도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지금 이준석 대표는 왜 조용히 납작 엎드려 있는 거예요? 나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. 지금 이재명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세력은 야당인데 국힘은 정신이 없고 그러면 개혁신당이라도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뭐 때문에 납작 엎드리고 안철수와의 그런 뭐 이상한 케미만 시도하려고 그러는지 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답을 좀. 아니 근데 2차 쿠폰 중단하라고도 하고 좀 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까? 목소리를 내고 있긴 한데 일단 지금 초점이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그리고 대통령이 워낙 뭐 사면이든 뭐 국민 임명식이든 이런 엉뚱한 이제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뭐 변명 같습니다만 이제 적대적 공생을 하는 두 양당제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좀 덜 보일 뿐이지 저희들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 치열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. 자, 평론가님, 그 최고위원이 있잖아요. 지금 8명이 나와 있는데 누구 될 것 같아요? 그거 말씀드리면 짧게, 큰일 나죠. 짧게 지금 시간이 없어서. 근데 역시 뭐 그 선택은 결국은 전한길 씨가 다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누구 될 것 같아요? 그건 말씀 안 드려도 뭐 그냥 나오는 거 아닙니까? 친윤계 중심으로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누가 해도 다 똑같은데 그냥 우리 패널이었던 김민수 대변인이 했으면 좋겠네요.